자, 이번에 진행할 강의는요, 리셋 및 클럭 회로 중심 소자 이해 및 양구 판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메인보드 고장 점검 전 항상 습관화하여야 할 선행 조건은 메인보드 고장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ATX 파워 서플라이 및 파워와 리셋 버튼의 손상이 의외로 많으므로 먼저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에서 ATX 파워 케이블을 분리한 뒤 파워 테스트 지구에 의한 이상 유무 판단과 메인보드 커넥터에서 파워 및 리셋 버튼 케이블을 분리하여 테스터나 삑삑이 지그를 이용하여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메인보드는 복잡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전자기기이므로 지그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ATX 파워 및 버튼에 이상이 없을 경우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인 포스트카드를 메인보드 슬롯에 장착한 후 부팅을 시도하여 포스트카드의 LED 세그먼트에 나타난 포스트코드 값을 참조하여 고장난 부위부터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부위에 대한 소자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여 VCC 공급 전압과 각 소자와 버스에 공급되는 리셋 및 클럭 신호 등을 세밀하게 측정한다. 측정 시 메인보드 테스트 지그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고장 부위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수리의 작업 공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적극 권장한다. 자, 우리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메인보드는 모니터나 TV에 비해서 상당히 그 수리 고장 요소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 그 이유는 메인보드 한 장에, PCB 한 장에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하나의 통합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니터나 TV 수리해 본 사람이 메인보드로 들어가서는 약간 이제 헤매고 그러는 부분이 이제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항상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모니터 수리해 본 것보다 우리가 고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 고장 점검용 그 테스트 지그들이 현재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뒤져서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고장 점검 요소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은 이제 수리를 해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에 알겠지만은 수리를 한 번도 아직 안 해본 사람, 즉 입문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주로 이제 말씀드릴 그런 내용들은 이제 이런 지그를 이용해서 어떻게 고장의 요소를 빨리 찾아내고 그런 부분도 쉽게 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컴퓨터, 즉 PC의 고장은 뭐 노트북을 포함해서 이 전원부 고장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즉 파워 서플라이, 아답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 수리가 들어오면은 뭐 노트북 같은 건 아답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전압과 전류가 나오는지를 테스트 지그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되고, 특히 이제 PC 같은 경우는 이제 ATX 파워를 쓰는데 그 파워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왜? 그 파워에 의해서 전원이 공급되고 또 거기서 특별한 신호가 파워 구시고 PG 신호라는 게 전달이 돼서 메인보드가 동작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 테스트 지그를 통해서 먼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두 번째는 사용자가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이 뭐냐면 파워 버튼과 리셋 버튼, 뒤에 이제 USB 포트, PS2 포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쪽에 어떤 그 접불이라든가 아니면 버튼들이 손상이 됐을 경우는 부팅에 어떤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삑삑이 지그를 통해서, 물론 테스터기를 통해서 부자 모드를 통해서 어떤 접점의 어떤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삑삑이 지그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미 공개를 했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고장 수리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메인보드를 입문하시는 분 또는 지금 하고 있더라도 필수 지그들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쉽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보드 고장, 속성 고장 진단을 위한 지그의 필요성이 뭔지를 한번 먼저 터치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메인보드 고장 진단을 위한 지그의 필요성은 모니터, TV, PC 메인보드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고장 수리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PC 메인보드에 비해 모니터 또는 TV 수리가 원활함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니터와 TV는 SMPS, 드라이버 보드, AD 보드, 티콘 보드, 탭보드, OSD 보드로 기능별 PCB가 나눠져 있어 고장 원인을 찾기가 수월한 반면, PC 메인보드는 인터페이스 회로, 부팅 회로, 시모스 회로, 바이오스 회로, 클럭 회로, 리셋 회로, 전원 공급 회로 등 모든 기능이 PCB 하나에 통합되어 있는 구조와 매우 복잡한 회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능별 동작 원리 및 회로 해석이 되지 못할 경우 수리의 한계를 느낄 수 있어 모니터 및 TV에 비해 난이도가 있는 전자기기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복잡한 구조를 갖는 PC 메인보드 수리 시 고장 부위에 좀 더 신속한 접근을 위해서는 메인보드 측정 지그와 측정 계측기를 병행 활용함으로써 수리의 작업 공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고장 점검 작업 시 효율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지그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이하거나 본인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그를 다이하여 사용하면 작업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다. 수리맨들이 제일 많이 고장 수리를 하고 있는 모니터, TV 역시 뻥방지 지그, 대전압 콘덴서 방전기 지그, CCFL 테스트 지그, 패널 테스트 지그를 활용함으로써 고장 점검 시 편리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런 것이 지그의 필요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가 고장 수리를, 즉 메인보드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 계측기, 여기 보면 이제 오실로스코프라는 게 있죠. 요거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자 소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발진을 하는 소자들이 있어요. 특히 PWM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 알죠? 또 크리스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형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왜곡돼서 나오지 않는가 하는 이 측정형 계측기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파형이 왜곡됐다,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 우리가 이제 측정 기구죠. 그다음에 디지털 테스터기는 우리가 주로 전압을 재는데 요건 이제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이죠. LCA 메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가 테스터기로는 그 어떤 코일의 인덕턴스 값, 유도 능력을 갖다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또 그 다음에 아주 그 용량이 작은 것들은 다른 어떤 그 간이 지구로도 어렵기 때문에 LCL 메터를 통해서 정상적인 인덕턴스 값이 나오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파수 카운터라는 게 있는데, 물론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주파수 카운터는 없어도 되지만은 정확한 어떤 그 값이 여기 지금 액정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지고 여기 지금 메인보드에 보면요, 여기 32.768kHz의 사우스 브리지 전용 그 크리스탈이 하나 있고, 요 위에 보면은 수정 발진자가 14.318kHz의 수정 발진자가 하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카운터로 보면 여기에 정확하게 32.768 또는 14.318MHz에 정확하게 찍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오실로스코프보다는 이쪽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편리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언급한 이런 측정 기구들은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측정 기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메인보드 고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런 지그들이 많이 필요해요. 포스트 카드라든가 어떤 접불 테스터기라든가 뭐 더미 CPU라든가 더미 어떤 이런 카드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측정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 이유는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가 좀 우리가 수리가 어렵다고 언급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TV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TV는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메인보드, AD보드가 있고 SMPS가 있고 뭐 여기 같이 드라이버보드 포함된 게 있고 나눠져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뭐 뭡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쪽 요 T컴보드하고 요 탭보드 쪽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나눠져 있어요, 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뭐 AD보드라든가 드라이버보드에서 문제점을 찾기가 쉬워요,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메인보드를 보면 이렇게 CPU 전원부 따로 있고 칩셋이 따로 있고 인터페이스 에러가 따로 있고 또는 PCI 또 이런 쪽에 따로 있고 모두 메모리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빨리 점검을 하기 쓰는 도구들이 바로 이런 지그들입니다. 이런 지그들이 우리가 있어야 뭡니까 굉장히 수리하기가 좀 수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를 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제 이런 지그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지그를 많이 갖고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 불편함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들 하나로 통합한다든가 또는 나름대로 조금 어떤 여러분들 융통성을 부려서 좀 더 개선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수리의 작업 공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지그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계측기들은 좀 가격이 나가지만은 이런 이제 이 지그들은 그렇게 뭐 비싸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으면은 편리성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좀 뭐 여러 가지를 막 했는데 안 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장비라든가 이런 지그를 살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사두는 것이 원가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덧붙여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메인보드에서 이제 수정 발진자라는 게 있어요. 이 클락을 제공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수정 발진자 역할이 뭐냐, 어떤 도로 사거리에서 교통 경찰관 노릇을 한다, 신호등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신호등에 맞춰서 자동차들이 직진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정지도 하고 이런 거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하는 이 수정 발진자다. 수정 발진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CPU를 비롯한 특정 소자는 일정한 간격의 전기적 펄스, 즉 클럭에 신호를 실어 동작을 하는데, 이러한 클럭을 제공하는 것이 수정 발진자이다. 수정 발진자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수정 발진자에 VCC 전압을 인가해 주어야 수정 발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기적 펄스를 소자에 공급하는 것이다. 크리스탈은 VCC 전압이 정상이라고 해도 크리스탈에 표기된 클럭 파형이 오실로스코프로 검출이 되지 않는다면 크리스탈은 불량으로 판정되므로 반드시 파형을 측정하여 양보를 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정 발진자를 양보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로는 오실로스코프, 주파수 카운터, 다이용, 크리스탈 테스터기 등이 있으며, 수정 발진자의 주요 불량 발생 요인으로는 냉납과 쇼트 현상이 많으며, 수정 발진자의 VCC 인가 전압 및 클럭 파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의 전원을 인가하고 VCC 인가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설정 후 수정 발진자 리드 양단에 흑색과 적색 프로브를 접속 시 전압이 측정되면 정상이며, 클럭 파형을 측정하는 방법은 오실로스코프에 전압 및 파형 구간을 적절히 조정하고 오실로스코프 악어 클립을 접지에 접속하고 프로브를
수정 발진자 리드에 접속 시 파형이 검출되면 정상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정 발진자라는 지금 요 소자는 그렇게 분량이 많은 소자는 아닙니다. 주로 이제 제가 수리해 본 경험으로 보면 냉납들이 좀 많아요. 특히 여기 보면 수정 발진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게 IMD 타입이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해요? IMD 타입이라고 했죠. 어떤 PCB 홀에 리드를 삽입해서 뒤에서 솔더링하는 타입이죠. 이렇게 IMD 타입이 있고 우리가 이제 또 이런 SMD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의 접점이 어떤 냉납이 나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는 많아도 나가는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많이 물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냉납을 있는지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자가 발진을 하는 소자들, 또 클락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나오는 소자들은 반드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봤을 때 이런 파형들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초보 입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VC 전압, 여기 지금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요것만 체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발진 소자들은 물론 VCG 전압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파형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쭉 출력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뭐 FET의 쪽에 우리가 스위칭 소자를 봤을 때 양부 판별만 하고 뭐 아웃풋 쪽으로 제대로 나오는지만 봤지만은 실질적으로 스위칭 파형이 나오는지를 이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발진하는 소자들은 반드시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발진이 제대로 나오는지 출력이 제대로 되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많이 쓰는데 아까 말한 요 주파수 카운터를 하나 갖고 있으면 더 좋고요. 요것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요렇게 다이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건데 해외 사이트 보면은 이런 부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소켓인데 여기 소켓에 얘를 이렇게 끼웠을 때 삽입했을 때 여기 이게 지금 14.318MHz의 수정 발진자인데 정확하게 14.318MHz라는 그런 어떤 그 세그먼트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보고 정상이다 판정을 하는데 사실은 크리스탈은 그렇게 분량이 많은 소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지그들은 뭐 여러분들이 하나 갖고 있으면 또 편리함을 또 유도할 수 있는 거니까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재보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한 여러분들이 좀 약간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 주파수 카운터는 쓸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주파수 카운터를 하나 구입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번에 알아볼 거는 여러분들이 그 CPU의 소켓이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인텔 CPU를 장착하는 소켓과 AMD CPU를 장착하는 소켓이 있죠. 여기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먼저 CPU 소켓 접불 테스트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PU 소켓 접불 테스트 지그란 CPU 소켓 접촉 불량을 체크할 수 있는 지그로 소켓에 지그를 장착하면 접점 LED가 점등되는데 그들 중 점등이 안 되는 LED가 위치해 있는 핀이 접촉 불량 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측정용 지그이다. 간혹 CPU 소켓 핀과 연동된 회로 예를 들면 노이스 브리지 칩, PCI 익스프레스 그래픽 포트, 메모리 포트에 문제가 있어도 접불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CPU 소켓 접불 테스트 방법은 CPU 소켓에 소켓 접불 테스터기를 장착 후 CPU 소켓 레버를 잠그고 CPU 소켓 접불 테스터기 온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점등되는데 LED가 점등이 안 되는 부분이 접촉 불량 핀 위치이다. 간혹 CPU 소켓 핀의 이물질로 인하여 접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접점 부활제를 사용하여 세척 후 재측정을 시도해보면 좋다. 인텔 CPU 소켓의 경우
접불 테스터기를 장착 시 CPU 소켓 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장착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CPU는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제조사가 두 군데라고 봐야죠. 인텔과 AMD인데, 인텔 CPU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LGA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지금 핀이 없고 이렇게 접점, 이거 패드라고 그러는데, 패드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 AMD 같은 경우는 PJ 방식이라는 걸 썼는데, 요 CPU에 이렇게 핀들이 쭉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얘는 여기다가 소켓에 인텔 건 장착하게 되면은 요 패드에 요 핀이 접촉이 돼서 연결되는 방식이고, 여기 지금 그 AMD 같은 경우는 이 핀이 요 소켓 접점에 들어가서 레바를 내렸을 때 양쪽의 핀을 무는 방식으로 얘를 이제 연동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CPU 인텔 같은 경우는 얘를 착탈할 때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하지 않고 얘를 그냥, 여기 지금 노치가 있는데요. 여기 홈이 있죠. 여기 위치를 맞춰야 되는데 얘를 거꾸로 껴가지고 이 핀이 옆으로 붙는다든가 아니면 핀이 어떤 꺾어진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접점이 망가지는 경우가, 여기에 접점이 이 소켓 핀이 붙지 않아서 즉 연결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오동작 또 내지는 부팅이 안 되겠죠. 그래서 CPU 핀을 자세히 보면요, 요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요런 형식으로, 요런 것들이 여기 지금 홈에 붙어서 볼랍으로 다 솔더링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꺾어지거나 아니면 옆으로 휘어져서 얘를 바로 필라고 할 때 바로 얘가 바로 부러져 버리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열풍기로 얘 핀을 빼고 다른 어떤 그 불량난 메인 보드에서 하나 핀을 갖다 그 빼가지고 여기다 꽂아서 솔더링 하는 것도 그 아주 전문된 숙달되지 않은 사람이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지금 CPU 핀이 구부러졌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이 CPU만 전문적으로 접합해주는 또 이 AS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좀 이 AMD CPU가 있죠. AMD CPU는 핀을 여러분들이 여기 꽂을 때 착달 잘 해야 되는, 잘못하면 이 핀이, 이렇게 된 핀이 옆으로 휘어지든가 아니면 이렇게 꼬부러지든가 이걸 바로 피면 이게 또 부러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보드에서 AMD 그 CPU를 제거를 해서 여기에 핀 하나 빼서 요걸 제거를 한 다음에 여기다 핀을 솔더링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단 말이죠. 특히 AMD CPU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CPU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그 써멀 그리스를 도포를 하겠죠. 도포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쿨러가 장착이 되는데, 이런 쿨러가 장착이 되는데, 오래되면은 이 써멀 그리스가 딱딱하게 굳어서 얘랑 딱 붙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뛸라 그러면 띄어지지 않단 말이죠. 그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바로 들어 올리게 되면은 일명을 무뽑기라고 얘기하는데, 했을 때 이 핀이 완전히 다 작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붙었을 때는 약간의 이 쿨러를 약간 45도 방향으로 약간 비틀면서 하면은 이게 떨어지는데, 이제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잡아 당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CPU하고 얘가 같이 따라오면서 여기 있는 핀이 작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금 요 핀을 보면 요 부분이 약간의 그 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스프링처럼 탄성을 갖고 있어서 이제 CPU 패드가 여기 접점이 붙는 건데, 이것을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얘가 탄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핀은 구부러지거나 아니면은 휜 거는 아닌데, 이 탄성, 여러 번 이거를 CPU를 뺐다 꼈다 함으로써 이 탄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약간 얘를 위로 들어 올려주면은 그 탄성을 다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CPU들은 인텔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메모리, 사우스 브리지, 아니 노스 브리지 뭐 이런 걸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PCI 익스프레스 이쪽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핀이 하나 붙지는 접촉이 안 된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오동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CPU를 뭐 몇 년 동안 쓰다 보면은 요 지금 CPU 요 핀은 금도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은 녹슬지가 않죠. 어떤 이물질, 때가 낀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그랬을 때는 이런 접점 부활제를 통해서 한번 CPU라든가 이런 어떤 소켓의 접점에 한번 접점 부활제를 뿌려서 그 이물질을 제거한 뒤 하면은 개선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여러분들 모니터 TV 수리할 때 LVDS 캡을 많이 해봤죠? 뭐 어떤 사람 자꾸 지우개로 지우는데 지우개도 그 접점 지우개용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일반 고무로 했을 때는 외래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접점 부활제를 사용해서 하라고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뭐가 휘어졌는지 접점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소켓 접불 테스터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 밑에서 좀 보면요, 인텔 CPU를 테스트한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 CPU 접불 테스터기를 장착하고 레바를 내리게 되면 여기 지금 LED에 불이 쭉 들어와요. 간혹 보면은 여기 불이 꺼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불을 일으킨 겁니다. 접불을. 그럼 그 부분에 소켓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접점이 약간의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약간의 휘어진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접점이 붙지는 않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에 지금 이물질이 껴가지고 아무래도 접점을 원활하게 유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뭐가 문제가 됐는지, AMD 같은 경우 이 뚜껑을 벗겨야 돼요. 뚜껑을 벗기다가 이 내열 플라스틱 이거를 불어먹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빼면은 접점이 요렇게 보통 요런 식으로 생겼죠. 요렇게 생겼는데 요 부분이 뭐 망가져 있거나 휜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덮개를 제거를 해서 그걸 바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초보자는 쉬운 작업은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런 지그를 통해서, AMD는 AMD께 따로 있어요. 제가 인텔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걸 통해서 했을 때 요 LED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우리가 판정을 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고 우리가 이제 그쪽에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을 현미경을 통해서 휜 부분을 바로 좀 들어 올려주고 교정 작업을 통해서 됐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여기 좀 언급했지만은 인텔 CPU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소켓 핀하고 노스 브리지라든가 PCI 익스프레스 16 메모리 포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쪽가 문제가 있어도 얘가 접불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메인보드는 노스 브리지를 인텔 같은 경우는 CPU에 내장을 했죠. 그래서 DMI, 다이렉트 메디어 인터페이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CPU에 내장되어 있지만 노스 브리지가 없는 것은 아니죠. CPU에서 역할을 해주니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노스 브리지가 별도로 있을 때는 그 BJ 방식으로 칩셋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냉담이 나서 접불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CPU 접불 테스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어떤 부분에 접불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지현미경을 통해서 핀 교정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지그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이제 이 접불 테스터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메모리 이 슬롯, 요것도 접불이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이잖아요. 메모리 뭐 어떤 증설하기 위해서 꼈다 아니면 뺐다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 메모리 접불 테스트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슬롯 접불 테스트 지그란 메모리 슬롯 접촉 분량을 체크할 수 있는 지그로 슬롯에 지그를 장착하면 접점 LED가 점등되는데 그들 중 점등이 안 되는 LED가 위치해 있는 핀이 접촉 불량 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측정용 지그이다. 간혹 메모리 슬롯과 연동된 회로에 문제가 있어도 접불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메모리 슬롯 접불 테스트 방법은 메모리 슬롯에 메모리 슬롯 접불 테스터기를 장착 후 메모리 슬롯 접불 테스터기 온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점등되는데 LED가 점등이 안 되는 부분이 접촉 불량 핀 위치이다. 간혹 메모리 슬롯 이물질로 인하여 접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접점 부활제를 사용하여 세척 후 재측정을 시도해보면 좋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메모리 접불 테스터기인데요. 메모리 슬롯을 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 핀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이 바로 뭡니까? 메모리, 이 금동음 돼 있는 이 접촉면하고 여기가 닿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강제로 막 이게 지금 반대로 꽂고 막 이래가지고 눌러가지고 여기 지금 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요것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휘어져서 이 바깥으로 빠진다든가 이런 경우를 유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핀이 구부러지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어떤 그 뭡니까 쇼트린에서 이게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핀 하나만 빼서 갈면 되지 않느냐. 이 지금 메모리 슬롯이라든가 이거라든가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라든가 PCI 슬롯은 핀을 위에서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 지금 슬롯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에 솔더링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얘를 빼서 요 밑에서 얘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얘를 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메모리 슬롯이 문제였다. 이 슬롯을 디핑기로다 드러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갈든가 아니면은 메모리 슬롯을 딴 데서 구해서 얘를 디핑기를 통해서 솔더링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무슨 핀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착탈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다. 그래서 이제 간혹 소비자들이 매장으로 갖고 올 때 보면 이 메모리 슬롯의 현미경을 보면 한 개 부분이 안으로 이게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부러져 있다든가 아니면 쇼트리에서 이것이 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수리를 안 하고 그냥 메인보드로 중고로 교체하러 얘기를 하는데, 산업용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우리가 뭡니까? 이 소켓을 구해 가지고 우리가 디핑기를 통해서 솔더링 해줘야 된단 말이죠. 중고 메인보드를 구하기가 어렵고, 산업용 메인보드는 특히 해외에서 구입하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디핑기를 갖고 있는 것은 산업용 메인보드를 수리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것도 아마 소비자들이 꽂다가 상당히 많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디핑기를 통해서 빼내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켓을 여러분들이 디핑기를 빼내고 이제 새 소켓을 장착하기 위해서 이 메인보드에 보면 이렇게 이 콜들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것의 어떤 그 잔납을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실질적으로 얘 디핑기를 한번 빼보고 새로 이제 이런 부품을 팔거든요. 메모리 슬롯이나 PCI 익스프레스 슬롯을 파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장착을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고통이 뒤따르는지를 여러분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런 것들은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핀이 이게 탄성을 갖고 있지만 CPU 핀처럼 이 탄성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접촉이 안 된단 말이죠. 이 핀이 휘어가지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 예. 그런 경우가 있고, CPU 얘기했을 때처럼 이 슬롯이 금도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면은 우리 지금 많이 봤잖아요. 이 메모리 슬롯에 여기 접점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접촉이 안 돼서 초보 입문자들이나 뭐 수리를 하고 있는 사람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지우개 신공이라 그래가지고 지우개를 지워서 하면은 살았다 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마찬가지야. 이 슬롯도 굉장히 이물질이 많이 낀단 말이죠. 특히 여름철에 습기로 인해서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접점 부활제를 한번 뿌린 다음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슬롯의 접점을 알기 위해서, 접부를 알기 위해서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핑거 이렇게 들어간 건 보지만은 얘가 접촉 부분이 금동음돼 있는 부분이 어떤 문제가 됐는지 모른단 말이죠. 현미경으로서도.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바로 메모리 슬롯 접불 테스터이라는 이런 지그가 나온 거예요. 지그가. 그래서 이걸 장착했을 때 요게 LED가 꺼진 부분이 접불을 유발한 부분이다. 그 부분을 이제 현미경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핀셋으로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건 도저히 뭐 교정이 안 되는 거다. 그럼 뭡니까? 결론적으로 부품을 사서 교체해야 되지만 일반이 사용하는 것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접불 테스터기 같은 경우들이 좀 수리할 때 효자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눈으로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제 뭐 번거로운 작업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어떤 이걸 개발해 주신 분한테는 고마움을 많이 느껴져.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CI 익스프레스 말씀드린 이게 그래픽 슬롯이죠. 그래픽 슬롯도 보면 핀이 이런 구조로 많이 돼 있어요. 다 이런 구조로. 이 부분이 닿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이란 말이죠.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닿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그래픽 카드를 좋은 걸로 깨서 뺐다가 다시 장착할 때 이런 부분들이 휘어갖고 끊어져서 오시거나 아니면 쇼트레인에서 이것이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이용해서 하면 된다. 그러면 PCI 익스프레스 그래픽 슬롯의 접불 테스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슬롯, 접불 테스트 지그란. 그래픽 슬롯, 접촉 불량을 체크할 수 있는 지그로. 슬롯에 지그를 장착하면 접점 LED가 점등되는데 그들 중 점등이 안 되는 LED가 위치해 있는 핀이 접촉 불량 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측정용 지그이다. 간혹 그래픽 슬롯과 연동된 회로에 문제가 있어도 접불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픽 슬롯 접불 테스트 방법은 그래픽 슬롯에 그래픽 슬롯 접불 테스터기를 장착 후 그래픽 슬롯 접불 테스터기 온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점등되는데 LED가 점등이 안 되는 부분이 접촉 불량 핀 위치이다. 간혹 그래픽 슬롯 이물질로 인하여 접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접점 부활제를 사용하여 세척 후 재측정을 시도해보면 좋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픽 슬롯, PCI 익스프레스 16 슬롯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고장 수리가 들어왔을 때 저는 항상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이것이 오래된 메인보드다. 아니면은 그래픽 카드나 메모리 슬롯에서 메모리를 우리가 탈거를 했을 때 그 접점 부분 있죠. 요 슬롯 핀하고 닿는 접점 부분, 금도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이물질이 많이 꼈다 그러면은 먼저 접점 부활제를 메모리라든가 아니면은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다가 한번 쫙 도포한 뒤에 우리가 측정을 먼저 합니다. 왜냐면은 오래된 거는 하여튼 이물질이 많이 쌓여요. 그런 것을 이제 먼저 좀 작업을 한 다음에 뭐 이런 접불 테스트를 낀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먼저 오래된 거는 한번 그렇게 접점 부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톡톡 튀어나온 요 부분들이 휘어요, 휘어. 이게 좀 요렇게 들어가서 요 핀이 요로 나온 건데 이게 안으로 쳐 박혀서 어떤 여러분들이 솔더 어시스트 직으로 얘를 강제로 빼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잘못 빼내면 핀이 더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이 탄성을 이 부분을 잃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 교정 작업할 때도 솔더 어시스트에 여러분들이 빼죽한 솔더 어시스트 있잖아요. 그거나 핀셋을 이용하는 핀셋보다는 아마 솔더 어시스트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교정할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이거 실제 제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모양을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이것이 한번 탄성을 잃으면은 바로 잡아도 원래 어떤 그 탄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죠. 메모리든 이런 것들이든. 그래서 접불 테스터기를 이렇게 꽂았을 때, 슬롯 장착했을 때, 이 부분에 불이 좀 꺼진 부분, 걔가 접불을 유발한 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설명을 통해서 이 핀이 지금 탄성을 잃은 건지, 핀이 이쪽으로 쳐 박힌 건지, 그런 부분들을 판정을 해서 솔더 아시스트를 통해서 바로 교정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다시 이걸 장착했을 때 그것이 원위치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럼 수리가 된 거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어떤 그래픽 카드를 꽂아서 이제 통합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활용하기가 좋아요. 특히 이제 옛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시면 PCI, 특히 이제 산업용 보드에는 아직도 이 PCI 슬롯을 많이 쓰고, 요즘도 이제 고가 보드에는 하나씩 있는데, 저가 보드에는 아예 이것이 없습니다. 지금 원가 절감을 위해서 PCI. 요거는 이제 우리가 33MHz의 어떤 동작 속도로 동작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보통 PCI 익스프레스 1 요 슬롯을 주로 많이 쓰죠. 그렇지만 산업용 보드에는 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픽 접불 테스터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그래픽 카드를 우리가 이제 별도로 장착된 PPF랑 온보드 되는 CPU에 통합된 어떤 그래픽 칩셋이 있는 CPU가 있고,
그래픽 칩셋이 포함 안 된 것은 우리가 그래픽 카드를 여 PCI 익스프레스 16에 꽂아야 되겠죠. GPU 접불 테스터기. 그래픽 카드 단독으로다가 어떤 GPU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렇게 GPU 접불 양보 테스터기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픽 카드, GPU, 접불 테스트 지그란. 그래픽 카드, GPU, 접촉 불량을 체크할 수 있는 지그로. 그래픽 카드를 GPU, 접불 테스터기, 그래픽 슬롯에 장착하면 접점 LED가 점등되는데 그들 중 점등이 안 되는 LED가 위치해 있는 곳이 GPU의 볼납이, 냉납 또는 크랙이 발생하여 접촉 불량을 유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측정용 지그이다. 참고로 그래픽카드 GPU는 BGA 방식의 소자이다. 그래픽카드 GPU 접불 테스트 방법은 그래픽카드를 GPU 접불 테스터기 슬롯에 장착하고 GPU 접불 테스터기 온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점등되는데 LED가 점등이 안 되는 부분이 GPU 접불 위치이다. 접불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는 냉납이 발생한 GPU를 탈거하여 리볼링 후 BGA 리웍 장비로 솔더링하여야 하나 장비가 없을 경우 GPU 사이에 젤 플럭스를 주입하고 열풍기로 리히팅 후 재측 정시 접불이 발생하는지 관찰한다. 자,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칩셋 메인보드에서 여기 보면 노스 브리지, 또 여기 지금 그 사우스 브리지가 있는데 GPU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자들은 BGA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BGA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솔더볼이 칩셋에 여기 붙어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떤 그 BGA 뉴욕 장비로다가 열로다가 여기에 붙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BGA 소자의 큰 단점이 뭐냐면은 칩셋 자체의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단지 뭐냐, 여기 지금 방식이 열로다가 PCB 옆 회로하고 여기 지금 칩셋 패드 이렇게 붙는 방식인데, PCB 회로에서 이 볼납이 이탈되거나 아니면은 칩셋 패드에서 볼납이 이탈되는, 즉 냉납 현상 나는 것들이 굉장히 주 불량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초보 입문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갖다가 보통 보면 열풍기로다가 리히팅을 해서 강제로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이다. 한 달 동안 사용하다가 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납이 이렇게 PCB에서 떨어지거나 칩셋 패드에서 이미 떨어졌다면 이 납은 납의 기능을 상실한 어떤 그런 불량 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PCB 회로에 붙어 있는 이 그 칩셋을 분리해 가지고 여기에는 산화된 납들을 다 긁어낸 다음에 다시 새 솔더볼을 얹어서 BGA 뉴욕 장비를 다시 붙여야지 이것이 정상적이 좀 오래 가는 거지, 리히팅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바람직한 어떤 수리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GPU 소자도 여기 지금 GPU가 있는데, 이 GPU 소자가 이런 BGA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량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수리를 할 때 노트북 수리든 메인보드 수리할 때 요것이 이쪽 사우스 브리지 문제에 같다는 여러분 판정을 내리면은 얘를 강제로 띄지 말고 먼저 여기다가 젤 플락스를 여러분 투입을 해가지고 열풍기로 한번 얘를 리히팅을 해가지고 다시 가동을 시켰을 때 정상적인 동작된다. 그럼 이것이 문제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걸 떼어가지고 리볼링 하라는 얘기죠. 이거 정상인데 이걸 떼어가지고 다시 붙인다 그러면 고장 범위를 더 여러분들이 크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도 GPU 불량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리 많이 하면서는 감으로 알죠. 그럼 뭡니까? 먼저 띄지 않고 거기다가 젤 플락스를 갖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열풍기 또는 BGA 뉴욕 장부로 한번 리히팅을 한 다음에 한번 걸어보죠. 그때 어떤 그 노트북 액정 화면에 줄이 안 생긴다 그러면 GPU 불량이라고 판정이 되는 거죠. 그때 얘를 떼어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산화된 랩을 다 우리가 디솔더링 한 다음에
새 솔더볼을 얹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BGA 리역 장비로 솔더링 했을 때 그 노트북, 수리된 노트북은 굉장히 오래 가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PC방에서 그래픽카드가 뭐 이런 거는 몇 개월 쓰게 해주시오 그러면, 리볼링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제일 플러스를 주입을 해가지고 하면은 한 6개월 이상은 쓰더라고요. 근데 6개월 뒤에는 반드시 와요. 사장님 고장 났습니다 하고, 그걸 버리고 자기 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히팅은 특히 BJ 칩셋, BJ 방식으로 가진 칩셋들은 리히팅 하는 것은 권장은 안 한다. 떼어가지고 리볼링해서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그래픽카드, 고가의 그래픽카드는 뭐 지금 뭐 RTX 카드 같은 거 비싸잖아요. 몇십만 원씩 하는 거 갖다가 GPU 칩셋 냉납이나 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체크하는 게 이제 이런 그래픽 GPU 접불 테스터기인데, 이런 게 있으면은 GPU 접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 좀 쭉 보면 이 불이 LED가 하나 꺼진 부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접불을 유발하는 거다. 그죠?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하나가 꺼져 있죠, 여기가. 예. 다 들어왔는데 하나 꺼졌다면 그쪽에 지금 냉납이 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서 떼어가지고 리볼링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1차적으로 증상 확인하기 위해서 젤 플락스를 주입해서 열풍기나 BJ 리역 장비를 리히팅했을 때 다시 정상적으로 줄이 안 생긴다, 어떤 바둑판 모양이 안 생긴다, 그렇다 그러면 뭡니까? 그때 이제 정상적인 리볼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지그를 맹신하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이걸 개발한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만들었지만은 저는 지그를 100% 맹신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 써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100% 맹신해서 이것이 100%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참조용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지, 이걸 뭐 맹신해서 이거 100% 어떤 정상적으로 100% 진단이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 없이 이건 우리가 참고용으로 쓰는 그런 지그들이다, 이런 걸 쓰면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좀 더 수리의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쓰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들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그를 하는 걸 동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메모리죠, 메모리. 이 메모리가 뭐 문제가 된다면 접불 테스트기를 한번 통해 접불을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DDR2가 있고 DDR3가 있고 DDR4 메모리 테스트하는 지그가 따로 있어요. 얘는 2하고 3를 겸용으로 할 수 있는 지그입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 온 버튼이죠. 여기 이제 CR203의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얘는 양품이죠. 어떤 LED가 꺼진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게 슬롯은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다른 걸로 갈아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이건 PCI Express 16, 저 그래픽 슬롯 포트죠. 요거는 외부에 12V 아답터를 인가를 해줘야 돼요. 네. 자, 장착한 다음에 12V 아답터 전원을 인가한 다음에 이제 파워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접불을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요게 지금 이 슬롯이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여기가 접점면이 이게 약간 이 PCI 카드를 약간 흔들어 대면 정상적으로 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그 카드도 금도금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접점 보호할제로 한번 싹 세척한 다음에, 오래 안 썼다면 세척을 하고 쓰시는 게 좋겠죠. 자, 이건 CPU 접불 테스터기죠. 요 가이드에 맞게끔 접불 테스터기를 장착한 다음에 레바를 내리면은 LED가 들어오죠. 그래서 LED가 안 들어온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불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접점 부활자를 통해서 한번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꽂아서 접불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전자 협력을 통해서 확대해서 어떤 그 핀이 구부러진 부분이 있는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탄성을 잃은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교정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래픽카드 GPU 접불 테스터기죠. 네.
요건 제가 한번 그 BGA 리역 작업을 한 겁니다. 요거는. 자, 꽂았을 때 여기 지금 불이 하나 안 들어오는 부분이 발생이 됐죠. 여기 요 부분이. 예, 거기 지금 접점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젤 플락스를 주입해서 리히팅 작업을 해서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고, 그래도 문제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저가 그래픽 카드는 그냥 폐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리볼링을 해서 수리하시면 되겠죠. 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런 슬롯들, 메모리 슬롯이라든가 아니면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접점 교정 작업에도 뭐 문제가 된다. 그럼 뭡니까? 이거를 지금 새 거를 구입해서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패보드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메모리 슬롯이라든가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라든가 뭐 이런 뭐 어떤 뭐 USB 어떤 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시간 날 때 이런 솔더링 그 장비들이 있으면 디핑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거 있으면은 그걸 떼어놨다가 부품을 별도로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것들 새 거 사면 그거를 정상적인 부품을 떼어놨다가 이런 부분 산업용 메인보드라든가 또 아니면은 구하기 힘든 보드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디핑기를 이용해서 소자 탈부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핑기는 지금 종류가 우리가 이제 메모리 슬롯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래픽 슬롯 같은 경우를 뛸 때는 이렇게 좀 큰 게 필요하고요. PS 포트, USB 포트, 사운드 포트 이런 부분들 우리가 뛸 때는 램 포트 뛸 때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소형과 이런 좀 중형이 있는데 대형은 필요 없고 요 정도를 사면 됩니다. 가격은 비싸지가 않아요. 단지 솔더바가 좀 가격이 좀 약간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납조 크기를 감안해서 두 개는 갖고 있으면은 특히 메인보드를 대량으로 수리하시는 그런 수리업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어떤 그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초보자들은 납을 갖다가 이거 할 때 보통 보면 납을 아끼려고 이렇게 뭐 많이 녹이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납 이 주의하고 이게 살짝 넘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표면 장력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납을 갖다가 녹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우리가 메인보드에 있는 소자를 띄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납이 막 넘치려고 하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녹여야 되고, 우리가 쓰다 보면 납이 찌꺼기가 생겨요. 그런 것은 이제 납 제거 주걱으로다가 이 부분을 표면을 좀 벗겨내시는 게 아무리 좋죠. 납 찌꺼기 슬러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쓰다 보면. 그러니까 슬러지는 좀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간단한 거, 띄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CPU 전용 그 포트죠? 예. 8핀 포트. 그걸 뛸 때 우리가 이제 젤 플락스를 한번 좀 도포해주고 뛰는 게 좀 더 쉽게 좀 수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지금 표면 장력이 일어날 겸 납을 녹였잖아요. 해가지고 그냥 롱로즈 같은 거 뽑으면 쏙 빠져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부품을 뽑아내면은 불량 났을 때 패보드에서 많이 떼어놓으면 좀 좋겠죠. 이런 소켓들도 소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많이 구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래픽카드, 이런 포트 그런 것들을 좀 띄시는 게 좋죠. 자, 여기 뛸 때 여기 지금 FET라고 아직 이렇게 연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깝잖아요. 이게 근처. 요럴 때는 이제 요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캡톤 테이프나 아니면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여서 요 납이 얘를 침범하지 않게끔, 저는 캡톤 테이프를 주로 많이 쓰는데 캡톤 테이프가 보다 350도까지의 어떤 그 열을 갖다가 그 방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캡톤 테이프를 쓰는데 알루미늄 테이프에서 가격은 좀 고가지만 이걸 씁니다. 여기다 이제 젤 플락스를 도포해서 얘를 좀 띄죠. 이걸 뭘로 하면 여기까지 다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골치 아픈 이런 것들은. 그럴 때는 주위에다가 이렇게 좀 캡톤 테이프를 씌워서 띄시는 게 좋죠. 뛸 때는 녹음 바로 잽싸게 빨리 뽑는 게 중요하지 어물쩡하다가는 더 불량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뭐 못 쓰는 패보드 같으면 뭐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쏙 빠져버리죠. 이걸 여러분들이 열풍기라든가 인두기를 띈다 그러면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이라는 건 없지만 뛰기가 상당히 힘들죠. 자, 요렇게 캡톤 테이프를 붙였으면은
이쪽에 이제 손상이 안 가겠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그 TC로다 세척을 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요 24핀 파워포트죠. 메인보드에. 요것도 주위 쪽을 이것이 앞으로 사용하는 보드다 그러면은 패보드 같은 거는 뭐 캡톤 테이프를 씌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사용 가능한 보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위에 손상이 되지 않게끔 캡톤 테이프를 씌워서 그 주위를 보호해 주는 게 좋겠죠. 좀 이렇게 큰 거는 아까 말한 중형의 납조가 있는 그런 디핑기를 쓰시면 좋은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단기가 다 끝까지 안 당겨요.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긴 교육 차원에서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사실은 이는 크기 때문에 아까 말한 중형 납조를 가진 디핑기를 쓰셔야지 원활하게 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띄기가 힘들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예. 이게 좀 사이즈가 크잖아요. 이게 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러면 작업이 더 스트레스 받죠.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납조가 작으니까 뭐 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뛸 수가 있죠. 그 디핑기는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은 좀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열풍기를 이거 못 뛰어요. 열풍기로 뛰려면은 되게 힘듭니다. 작업도 많이 가고. 이 찌꺼기 많이 생겼죠. 이 찌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걷어내고 납을 붙이는 게 좋겠죠. 지금 슬러지가 많이 생겼죠. 이 슬러지는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미 카드를 이용해서 어떤 VC 전압이라든가 측정 신호, 입력되는 측정 신호들을 점검하는 방식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는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알림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